안녕하세요. 고해남 신지훈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들 건강에 좀 유의 많이 하시고요. 오늘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충남 당진에 거주하고 두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부족하지만 평생을 모은 돈으로 자녀에게 집 한 채씩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큰아이는 29살, 둘째는 27살입니다. 각각 왕십리와 전농동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방학한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결혼하고서 마음이 놓일 것 같아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이래저래 모아놓은 돈이 4억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두 아이에게 한 채씩 마련해 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오늘 그 자녀분들이 왕십리와 전농동에 직장을 다닌다라고 했어요. 근데 부모님은 당진이시라고 했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봐요. 투자가 있고요. 실거주가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나요? 보통 대부분 다 투자성도 좋고 실거주하면서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시는데, 사실 예전에 좋았던 시절이라던가 이제 뭐 금리도 낮고 공급이 좀 원활하게 됐던 그런 시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좀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자성으로 보느냐 아니면 실거주만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조금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왕십리역 일대와 전농동에 직장을 다닌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두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거, 가장 랜드마크가 되는 호선이 뭐죠? 왕십리역과 그 다음에 청량리역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청량리역도 나중에는 이제 10개 노선이 지나가는 굉장히 거대한 역세권이 되겠지만, 쿼드러플 역세권에 2개 노선이 추가되는, 저는 6개의 노선이 이제 집중이 될 수 있는 왕십리역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왕십리역 일대에다가 저는 조금 비중을 높게 봤어요. 물론 청량리도 좋은데 저는 왕십리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전월세 시즌이 시작되면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는 곳 중 베스트 3 안에 들어가는 곳이 왕십리역 일대입니다. 왜냐? 일단 노선이 2호선, 5호선 이런 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 시설을 많이 관통을 해요. 지금 현재에서도 왕십리역을 기준으로 왕십리역 일대에 계신 분들이 강남역으로는 한 20분 정도, 그 다음에 뭐 광화문역 쪽으로는 15분, 그 다음에 여의도 쪽으로는 한 25분, 30분 정도면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역, 광화문, 여의도 다 어디예요? 중심 상업, 중심 업무지구예요. 업무지구를 30분 이내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자, 저는 예전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투자를 할 때 주변 지역에 고가의 아파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내가 투자하는 물건이 주변 지역에, 인근 지역 고가 아파트 기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가 아파트가 주변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왕십리역 일대 한번 아파트 볼까요? 뭐 상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6억. 그다음에 지금 아래에 있는 뭐 신동아라던가 대림강변이라던가 서울숲 리버파크라던가 한신 뭐 더유라던가 서울숲 자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 17억, 12억, 18억. 뭐 대부분이 다 1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에요. 평균 가격이 지금 14억에서 15억짜리 아파트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7구역, 행당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용 45 타입부터 110 타입까지 5가지 타입이 있는데 여기에 일반 분양분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입주는 2025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상 분양가가 45 타입이 6억이에요. 13, 14평 정도 되는 게 6억이고요. 59 타입이 8억이에요. 8억. 이게 일반 분양가예요. 그러면 얘가 오픈하게 되면 행당 6구역 같은 거를 예를 들어보면 행당 6구역이 8억, 8억 5천이 분양가였는데 지금 이게 오픈하면서 가격이 조금 빠졌지만 20억까지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불과 5개월 만에. 그러면 지금 행당 7구역 같은 경우도 여기에다가 저는 플러스 10억 정도는 봐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투자한 물건은 이 지역이 굉장히 좋겠죠. 행당동 일대가. 그리고 왕십리 일대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신규 대상지가 선정이 돼 있어요. 이미 특별계획구역이 4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세권 개발을 하려고 준비 중인 4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너편에 또 다른 대상지를 또 선정을 해놨어요. 역세권 개발 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왕십리역 일대가. 그러면 이 왕십리역이라는 곳은 지금 현재 2호선, 수인분당선, 5호선, 경의중앙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동북선과 GTX C 노선이 추가로 여기에 들어오면 6개 헥타 노선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6개 노선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역세권이 하나가 생기고 기존에 있는 역에 하나 더 더블 역세권이 되면 가격이 또 뛰잖아요. 근데 여기는 2개의 노선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상승만으로도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이라는 거죠. 자, 우리 사연자분, 아까 사연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실 때 자녀분의 나이가 어떻다고 했죠? 29살, 27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분들이. 그런데 현재 왕십리와 전농동에서 직장을 다닌다고 했어요. 그러면 직장을 다닌 지 뭐 1년 이상 됐다라고 하면은 어쨌거나 지금 나이로는 나이만 봤을 때에는 단독세대 요건은 안 돼요. 왜냐? 당의 거주자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만 단독세대 요건을 갖출 수 있는데 아래에 있는 조항에 만약에 내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예외적으로 29, 27이어도 단독세대주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한번 잘 따져보세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토지나 주택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19세 이상 성년이면 단독세대주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라도 결혼하여 세대 분리한 경우, 가족 등의 상황으로 단독 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30세 미만이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이거는 여기에 해당돼요. 그런데 일정한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1년 동안 일을 했을 때 970만 원 정도가 찍혀 있으면 단독세대주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예외 조항에 들어갈 수 있다면 30세 미만이어도 단독세대주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우리가 단독세대주 요건을 갖춘다고 해도 부모님이 만약에 지금 사연자분처럼 부모님이 뭔가를 해주려고 한다. 증여를 하는 식으로 해서 뭔가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다 쓰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증여라던가 이게 어디서 난 돈인지 이런 것들을 다 기입을 해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기존 물건을 만약에 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만약에 소유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는 반드시 쓰셔야 돼요. 만약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기 싫다. 그런데 나는 뭔가 이 자금을 또 뭐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보시면 이런 거민이 찍혀있는 계약서를 보실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 취득할 때 거민도장으로 지금 자금조달 계획서를 안 쓸 수 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 신축에 한해서 분양 계약을 먼저 하게 된다면 준공 이전에 계약을 먼저 하게 되면 거민계약서로 도장으로 그냥 인정을 받아서 자금 조달 계획서라던가 실거래가 신고를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한테 조금 뭐 일찍 이런 거 뭐 주택이라던가 해주시는 분들, 증여를 뭐 우회적으로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거민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신축 물건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총 3가지인데 한쪽은 지금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는 기존 물건이에요. 5년차, 2년차 건물. 신축급에 해당하는 5년차와 2년차 건물이 있고 지금 현재 신축 중인 이런 물건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하려고 가져왔는데요. 마장동과 행정동, 왕십리역 일대, 왕십리역을 약 한 도보로 한 5분에서 7분 사이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5년차와 2년차 건물에 대한 매물을 가져왔는데 마장동 같은 경우에는요. 투룸입니다. 다 똑같은 투룸으로 제가 비교를 할 거예요. 실사용 면적은 11평이에요. 대지지분은 5평을 가져가는데 이 물건 자체가 매매가가 5억 2천만 원이에요. 현재 전세는 2억 7천만 원에 들어가 있고 실투자금이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행당동 같은 경우에는 2년차 건물인데 실사용 면적이 10평 반이에요. 대지지분은 4.6평을 가져가는 매물이고 매매가는 5억 5천이에요. 현재 전세는 3억 3천만 원에 들어가 있고 실제 투자금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신축하고 있는 이 행당동 다세대 주택은요. 투룸은 실사용 면적이 11평 반이에요. 지금 제가 비교하는 11평과 10평 반보다 훨씬 더 크죠. 그리고 대지 지분이 일단 7평이에요. 압도적으로 많죠. 압도적으로. 대지 지분을 사람들이 왜 신경을 써야 되냐. 나중에 예를 들어서 똑같이 마장동이든 지금 이 3곳이 다
재개발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정비 사업을 통해서 뭔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감정가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감정가액이 나왔을 때 지금 투자금이 2억 5천만 원, 2억 2천만 원, 1억 8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얘는 신축이면서 대지 지분도 많은데 1억 8천만 원, 제일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7평은 추후에 5년 내지는 10년 정도 있을 때 있다가 똑같은 곳이 다 정비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5평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감정가액과 7평을 갖고 있는 감정가액이 완전 틀리겠죠. 아까 사연자분이 평생 모은 돈 4억 5천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4억 5천만 원에 사실상 우리가 그냥 투자금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취득세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런 비용을 다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대지 지분을 많이 가져가고 실투 금액이 적은 신축 이런 물건을 저는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투자금도 적고요.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못 해드리지만 역에서 2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5분에서 아까 7분이잖아요. 7분, 5분 걸리고 있는 거리를 저는 좀 더 줄이고 투자금도 적게 들어가면서 대지 지분을 많이 가져간다고 하면 얘가 훨씬 더 이익인 거죠. 신축이. 그래서 앞으로는 뭐 임대사업자라던가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신축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임대사업자를 넣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임대사업자를 안 내고 그냥 가져갈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도 아직 뭐 준공이 나기 이전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세금적인 부분도 뭐 좀 더 절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축 물건을 조금 더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사연자분도 영상을 보셨다면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물건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장동이나 행당동 이 일대는요 그냥 걸어서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한번 임장을 다니면서 이 지역이 왜 이러는지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왜 좋은지 제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임장을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이 지역이 왜 역세권 개발을 좀 염두를 해두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지까지도 지역 분석을 제가 해드릴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연락을 빨리 주세요.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여러분들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로버트 기요사케라는 작가가 이제 부자죠. 사실 이 사람은 자산가예요. 투자자고.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꿈을 가지고 있지. 만일 네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너의 꿈의 크기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하거라. 이렇게 자녀한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저는 누구나 다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러려면 꿈의 크기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주변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의 판단으로 본인이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위대한 꿈을 꾸면서 좀 남들과 평범하지 않은 그런 결단력 그런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책의 내용을 가져왔고요. 혹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고 왕십리 인근에 좀 투자에 대한 거를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임장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길을 제가 한번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사연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